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다음 주면 국가적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과거 추석 같으면 고향을 방문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겠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안심 단계에 이르지 못해 정부는 국민들의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사람들의 이동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째입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기다렸던 일반 국민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IMF 구제금융시대 이래 가장 큰 경제 대란이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가 안전 수준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확산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코로나 재난시대 종사자를 포함한 우리 장교양인 여러분들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SBS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130억 사업 몰아주기 건보공단 뒷돈 파문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뉴스로 전파되었습니다. SBS 한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130억 원대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경비, 골프 접대도 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전산 시스템 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전산 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명 전산 개발 기업이 수주했는데 경찰은 이 기업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단 일부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23일 원주 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 발주 전 미리 건보 담당자들이 해당 기업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아보고 업체 제안서에 맞게 맞춤형 발주를 해서 사업권을 따내도록 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전산 개발 기업이 사업을 따내면 수주액의 4%가량을 건보 직원들에게 뒷돈으로 주기로 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위 간부 K씨는 해당 전산개발 기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가의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서 업체가 돈을 내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보 직원 2명은 현금 수백만 원과 함께 골프 접대와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L씨를 포함해 전현직 건보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개발 과정을 지켜본 IT기업 리더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업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보통 수십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업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업 발주는 무늬만 공개 입찰로 하지만 공개 발주 이전에 국내 굴지의 S그룹의 계열사의 전산 개발 기업이나
L그룹 전산개발 기업에 사전 정보를 주고 미리 제안서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PC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제안 요청서에는 L그룹이나 S그룹 전산개발 기업의 사전 제안서에 포함된 특별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안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특별 제안 조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S와 L그룹의 두 개의 전산개발 회사의 경쟁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관례라고 공단 내부 사정에 익숙한 제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두 재벌 계열사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두 업체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이 나올 때마다 교차로 컨소시엄의 대표를 돌아가며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개발 규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선정에 전산 담당 공공기관이 제안 요청서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당 전산 분야 국가공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S그룹과 L그룹 전산개발업체 간의 비리 연계고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장기 요약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한 기관에게 저승사자로 불리웁니다. 장기한보험 사업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장기한보험이 시작된 이후로 현지조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장기한기관들이 부정수급이나 부당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관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서슴지 않아 현장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조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분을 하고 있어 대상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구나 보험사업조에 불과한 주제를 망각하고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할 조사권을 얻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의 지위를 얻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현지조사 주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겠다는 로비를 했으나 모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장기한 기관에 공문을 보내 헌법 정신에 위배된 민간 장기한 기관의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 준수를 강제 의무화하며 발생한 인건비 적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하겠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적정 비율 준수의 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국민들의 장기양 인정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주체로서 부당 장기양 인정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장기양 기관에 벌과 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장기양 인정 등급 조사를 직접 한 것인데 부정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주체인 공단에 있는 것이지 왜 장기한 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공단의 비리나 직권남용의 죄, 장기한 기관에게 죄를 떠넘기는 공단에 대하여 장기한 기관 현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해온 비리나 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장기한 기관에 해오던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노로남불, 추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의 내로남불 사태를 비꼬아 만들어진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로남불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장기한 보험사업자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장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1부를 마치고
다음 뉴스는 왕희진 장교양 전문기자의 어느 기관의 재난위로금 직원 1인당 10만원 지급 소식과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의 건강의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뉴스를 전해드리는 왕희진 기자입니다. 오늘 장교양 뉴스는 어느 장교양 기관 스스로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한 재난위로금 지급 소식입니다. 요즘 정부가 제2차 재난안전기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 시 국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별적 서비스인가 보편적 서비스인가의 문제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 정치 집단은 선별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고 진보적 집단은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행이 깨지고 보수 집단이 주장하는 선별적 서비스를 정부 여당이 채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 여당은 실제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정부 여당은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13세 이상의 국민 전체 통신비 지원을 명목으로 1회에 하나요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논쟁이 불이 붙어 이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 여당의 보편적 서비스가 논란이 되자 단돈 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잠재우려고 했으나 국민들은 2만 원이 필요 없다고 나선 것이죠. 여기에 지난 4.15 총선을 맞이하여 선거 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과정에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 비용이 들지 않는 선별적 서비스를 전환한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시대에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에 감사하여 전 종사자에게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재난위로금을 지급받은 종사자들은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보람찬 재난위로금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 어느 장교양 대표가 코로나19 시대의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여 지급한 아름다운 미담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정파에 따라 항상 논쟁이 이루는 문제가 많지만 같은 재난위로금이라도 문제가 받기만 원하는 민간인 스스로 정부를 대신하여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큰 변화의 물결이라 봅니다.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이 위로금을 3만 원 이상 추석 전 지급하는 운동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왜 3만 원이냐고요?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 2만 원보다 최소한 만 원이 많은 것으로 해보는 것이죠. 아름다운 장기요양 대표의 미담 왕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3부 김철준 기자의 건강의료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 온라인 건강의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존부터 노인복지 분야나 국민건강보험 의료 분야는 정부의 복지제도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명목으로 국가가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장교양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8월 장교양보험이 시작되었을 때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을 보장한다는 정책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모든 민간 장교양의 공공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영리화를 추진하면서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사회 서비스나 공적인 건강의료 분야에서 민간을 참여시키면서
공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적 자금이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병원에도 유사한 일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 병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 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성군에 유일한 응급실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응급실이 간이병상 모두 풀빼들 경우 새로운 환자는 의자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집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응급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해마다 1에서 2억 원씩 적자입니다. 경북도 내 11개 시군에서는 이처럼 적자를 감수하는 민간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라도 응급실을 맡긴 건데 병원들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운영단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분만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만실이 있는 경북도 내 병원 23곳 가운데 21곳이 민간입니다. 의성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Q씨는 수가 구조 자체가 흑자가 날 수 없고 현재 지원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며 민간의 의료를 맡기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K씨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필수 의료에 대해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의료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인복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영역과 의료기관의 공공화 정책, 공적 자금을 빌미로 모두 비영리 공공화를 하는 우리나라의 현 복지제도, 공공영역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의 조화를 이루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다시 정착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공공화 정책,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